여러분 이제 시험 치고 이제 첫 수업인데 뭐 시험 치고 이제 다시 듣는 분도 있고 오늘 첫 이제 수업을 듣는 친구도 있고 한데 약간의 조금 뭐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야 되겠죠. 뭐 요번에 이제 그 넣은 시험 방향이 뭐 내년 시험 방향을 좀 잡아준다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뭐 큰 틀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먼저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은요, 그 첫 번째에서 힘들게 왔잖아요, 그죠? 두 번째부터는 내용이 잘 들어올 거예요. 기억이 안 날 것 같아도 새록새록 기억납니다. 신기함을 느낄 것이다. 이제 그거는 뭐 100% 확신합니다. 느껴보세요, 여러분, 느끼집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, 이제 우리가 저 실력이 좀 갖춘 전애들이 좀 수업 듣는 애들이 있어요. 이번에도 9, 10월 달에 이제 수업을 안 들으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9, 10월 달 듣는 분들은 이미 이제 수업을 여러 번 들었고 마무리 이제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고 그런 이제 9, 10월 달에 이제 시간 좀 날 때요. 뭐 우리가 그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업 들으면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따로 복습할 시간 안 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지 마시고 수업에서 끝내시고 철저하게 국사라든가 영어 쪽으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다. 그런 생각.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형법 자체가요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.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험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내년부터 이제 이게 좀 선택으로 왔단 말이에요. 선택으로 갔는데 이게 선택이라 하더라도 이 필수 같은 선택이에요. 이게 그 형법 자체가요 워낙 중요한데 이 경찰청 내부에서도 앞에 우리가 정부가 이 법을 갖다가 하여튼 헛짓거리 해가지고 법을 선택으로 돌려붙단 말이에요. 그래서 상당히 헛짓거리 한 겁니다. 근데 그 경찰청 내부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해요. 이게 엄청 심한데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.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 그 이명박 정부가 실정한 중에 한 개다 이래 봅니다. 근데 이제 오래 안 갈 건데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경찰청 내부에서 반발했기 때문에 법을 모른다. 실무에 가서 현장에서 범인을 잡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리고 더군다나 이 형법 형수법은 실무에서 바로 쓰이는 과목이에요. 엄청나게 중요한 과목입니다.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안 하고 들어왔을 때의 불이익은 분명히 올 거라 생각합니다, 여러분. 당장 내년부터 이제 우리가 선택으로 왔을 때 경찰청 내부에서 이제 면접을 할 때요. 여러분 필기 학기를 했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분명히 법을 묻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경찰학교 가서도 원래는요 경찰학교 이제 학기 가가지고 법을 가르치진 않아요. 그 가르칠 여력이 없거든요. 그 8개월 동안 교육 기간 동안에 짧아서 할 여력이 없어요. 그게 그 법의 베이스가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특별법이라든가 기타 실무를 배웁니다. 그런데 법을 안 배운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그것 때문에 예산을 할당해가지고 경찰학교 내에서 이제 좀 가르친대요. 근데 그게 짧아요.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어요.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법을 많이 배우고 오길 유도할 거로 봅니다. 그럼 이제 그 과정 자체가요. 일과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요 법을 배운 사람들은 그냥 뭐 다 배웠기 때문에 그냥 뭐 실무만 연습하면 되고 법을 안 배운 사람들은요 따로 일과 시간 이후에 뭐 따로 뭐 공부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. 이게 그래서 상당히 불리기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법 점수가 획득이 안 되면은 유급제도 둔다는 그런 비슷한 말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기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무에 가서는 두말할 필요 없겠죠. 실무에 가서도 우리 여러분 경찰이 가장 승진 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. 승진체계 잘 됐단 말은 자기 개인 능력과 시험 치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. 뭐 단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4년 만에 경사를 달았단 말이죠. 그런 애 같은 경우는 계속 시험 공부했다는 거잖아요. 실무에서 이제 형법하고 형소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크단 말이죠. 그런 여러 가지 연계선상에서 이 법의 중요성은 크다. 그럼 그 실력은요, 이러면 수험생활 기간 동안에 거의 회복이 실력이 다 올라간다 생각하면 되겠어요. 중요하고요.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차후의 문제고. 여러분 수험생활 하는 동안에 이 형법이 가져다 주는 그런 정도는 어떻느냐. 이 과목은요 상당히 고독적 과목입니다. 여러분 다른 거는 우리가 국사가 어렵다, 경찰이 어렵다, 기타 영어 어렵다. 그럼 완전히 거의 좌절감을 맛본단 말이죠. 그런데 이 과목 자체는 하고 나면은 고독점을 줘요. 점수 배신을 그렇게 안 합니다, 여러분. 그래 폭발적으로 떨어진다 그러지도 않고 항상 많이 틀려봤자 4-5개 안쪽에서 회복이 돼요. 회복되고 잘 친 사람들 거의 1-2개, 안 그러면 100점 이렇게 나오는 과목입니다. 근데 이제 이 과목이 이제 처음에는 단점이라 하면은 여러분들 TV에서 이제 우리가 살인죄, 강도죄 막 고시잖아요. 그죠? 뭐 그걸 들을 때는 저기 살인죄구나 쉽게 들어옵니다, 여러분. 그런데
그렇게 표면적으로 듣는 거와는 달리 살인죄가 인정되기 위한 이 법률 이론들을 좀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런 걸 좀 체계화시켜야 우리가 이제 살인죄가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익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배워야 돼요.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소합니다. 생소하고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 절비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어를 익히는데 좀 애를 먹죠. 근데 그거는 비단 형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로 봅니다, 여러분. 처음에 우리가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. 그래서 특히나 우리 학생들이 이 형법이나 이런 법률 과목들이 조금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애를 먹는다. 근데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. 여러분들이 한 4주 정도만 지나면요, 다 안 해도 4주 정도 지나면은 용어가 서서히 익어지기 시작하고, 그 용어가 머릿속에 익어지기 시작하면은 형법은 하나의 수필이고 소설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용어가 정착되면 스무드하게 읽을 수 있고요. 특별하게 암기할 게 많이 없는 과목이에요. 이해가 되면은 바로바로 풀리는 과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, 그리고 이건 이제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업은요 2번 내지 3번은 들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여러분이 빨리 합격해요. 근데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가면 안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이걸 한 바퀴 딱 돌리고 난 다음에 2번째 들어가면요 앞에 게 기억이 안 날 겁니다. 워낙 고통스럽게 봤기 때문에. 그런데 뭡니까? 다 들어옵니다. 그게 희한하게 다 들어오고, 그 체험은 요번에 2번째 하신 분들 확실하게 느낄 것이다. 그 장담합니다, 여러분. 이제 그러시면 되겠고,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우리가 지금 여기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. 앉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뭡니까? 자기가 뭡니까? 이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. 그 이해가 안 된다 해가지고 중간에 뭡니까? 수업을 게을리하고 막 또 빠지고 있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. 그 친구들은 나고자지요. 나고자기 때문에 남들 수준을 못 따라갑니다. 그리고 이 형법은 강론이가 저기 2군데 있는데, 강론이 이제 우리가 범죄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걸 앞에서 이론 정리하는 파트가 총론입니다. 근데 이 총론 자체는요, 이게 한번 탁 빠지잖아요. 그러면 연결이 안 돼요, 연결이. 그래서 이 4주까지는요,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. 무조건 따라와야 돼요, 무조건. 따라와가지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. 그러면 되겠고,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수험생은요 절대 뭡니까 여기저기 잡다한 걸 보면 안 돼요. 수험은 전략입니다. 전략이기 때문에 뭐 아주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서 구석구석을 다 본다,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말이죠. 어차피 틀릴 자리는 틀리면 됩니다, 여러분. 우리가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하든 꼴찌로 합격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. 걸리면 끝이거든. 걸리면 똑같이 뭡니까 계급장 다는 거지. 뭐 수석이해서 뭐 특별한 거 있다, 그런 건 없습니다, 여러분. 그것이 여러분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지장을 주느냐, 그런 거 없습니다, 여러분. 내 학벌에 지장을 주느냐, 그런 거 없습니다. 경찰은요 가장 평준화되어 있어요. 평준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가감하게 버릴 건 버리라 이 말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100명 가운데 98명이 틀린다. 그럼 틀리면 되지, 맞잖아요. 그거까지 예를 써가면서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. 그 여러분들이 경찰 합격에서 수석으로 걸렸다 해서 가만히 영광이냐? 물론 영광이겠죠. 영광이겠지만 그 영광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, 여러분. 평생 갈 수도 없는 거고. 그렇기 때문에 신경 끄시고, 알겠어요? 여러분들 합격하셔가지고 뭐 진급을 하고 계급장을 올려가고 그게 영광이지, 알겠습니까? 그래서 합격은 수석이든 꼴찌든 합격은 합격입니다.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겠다. 그래서 이를 보실 때요 반드시 보라는 거 보시라 이 말이죠. 보라는 거 보시고 쓸데없는 거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. 그래 믿고 따라오셔도 고독 좀 합니다, 여러분. 아시겠습니까? 그래 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최대한 내용을 줄여갈 것이다, 그래 생각합니다. 그 기출 표시하면 철저하게 기출 표시하시고요. 처음 하신 분들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절대 뭡니까 함부로 이 볼펜을 남발한다든가 그러지 마십시오, 여러분. 이 책 자체가요 깔끔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수업 시간은 제가요 아주 편안한 문장으로 여러분들 익숙한 문장으로 풀어준단 말이죠. 풀어주는데 진작 그 문장에 시험 나오는 건 아닙니다. 교과서에 담겨있는 딱딱한 용어가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용어가 익어져야 되는데,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는 편하게 들었거든. 근데 집에 가서 이걸 한번 복습하려면요 한 페이지 넘기기 힘듭니다.